그 감사원 조사를 받았어요. 아. 감사원 감사. 네네. 감사원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 최고의 이제 감사기관이죠. 네네네. 감사기관인데 그래서 그 정책의 육군본부의 책임이 누구냐? 네. 그때 물자처장을 제가 했는데 네네. 그래서 육군본부의 이 분야의 총책임자인 물자처장의 책임이다. 뭐 근데 사실 군인 되는 줄 모르고 육사를 간 거란 말이에요. 아, 네네. 네, 그 이야기를 하면 동기들도 웃어요. 야, 미쳤냐? 육사가 정규 군인이 되는 코스인데 그것도 모르고 왔다. 모르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초점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네. 지금은 몇 시지? 6시. 이제 인터뷰를 하러 세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호!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디 서울시 내려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유, 참 고생이시네. 또 이렇게 뭐 같이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아유, 저 영광입니다.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너무 영광까지. 제가 영광이지. 이쪽이요. 네. 저쪽이. 그러면 선생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니까 갑자기 좀 그런 분야가 있는데 저는 정말 제가 59년생인데 아, 네네. 59년생이에요. 60년생도 아니고 59년생인데 네. 시골에 이제 부모님은 말 그대로 뭐 농사꾼이셨고 네네. 정말 뭐 가난한 집안에 보릿고기도 이제 간접적으로는 겪었죠. 아, 이제 밥이 이제 쌀이 없다 보니까 뭐 저녁을 국수로 먹었을 때가 여름에 특히 많았거든요. 그런 기억도 있고 네네. 그냥 공부만 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육사를 가게 됐는데 여기는 좀 히스토리가 있는데 이렇게 좀 길게 해도 되나요? 아, 네,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제가 그때 열등감에 엄청 젖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어떤 일등감일까요? 못생겼다. 나는 아, 왜 이럴까? 이제 그런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거고 네, 제가 좀 뒤통수가 튀어나왔는데 네네. 이 부분이 내가 스스로 이건 사람이 아니다. 무슨 뭐 이거 뭐 괴물이다. 이렇게까지 상상을 했어요. 네네. 지금 생각하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네네. 근데 뭐 그런 부분을 누가 그 당시에는 잡아줄 수 있는 뭐 이런 뭐 선배분이나 멘토나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는 참 잘 없었거든요. 시골이니까. 네네네. 혼자서 그런 상상을 키워가면서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뭐 공부만 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 육사 다니시던 우리 학교 선배 한 분이 네. 오셔가지고 육사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 그게 이제 학교에서. 학교 자기 이제 모교에 가서 그 홍보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뭐 생도 때 가기도 했지만은 네네네.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가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고 군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하셨는데도 그건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자기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탁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찾을 수 자기를 있다. 찾을 수 있고 네. 정말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뭐 그분이 뭐 나를 보고 한 건 아니지만 나는 거기에 필이 콱 꽂혀서 내가 지금 이게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열등감에 젖어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고 막 이런 네. 풀이 주고 있었는데 네. 그래? 그러면 육사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팍 꽂혀서 네네. 그게 뭐 운명이라고 뭐 해석을 하면 또 운명이라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일단은 육사를 쳐보자.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뭐 근데 사실 군인 되는 줄 모르고 육사를 간 거란 말이에요. 아, 네네. 그 이야기를 하면 동기들도 웃어요. 야, 미쳤냐? 육사가 정규 군인이 되는 코스인데 그것도 모르고 왔다. 모르고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초점은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임관해서 34년간 군 생활을 쭉 이렇게 하면서 군 생활하면서도 소령 약 10년간 이게 내가 아닌 내 인생 진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한 10년 근데 내가 이제 병참으로 선택을 하고 병참이라는 게 뭔가 하면 지원병과예요. 지원병과요? 네, 전투병과를 잘 먹이고 입히고 기름도 지원하는 잘 재우고 하는 지원병과예요. 네네네. 한 10년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열심히 했죠. 육사를 나왔고 또 주변에 어떤 뭐 선후배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는 했는데 네. 뭔가 이건 내 인생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한 7, 8년, 9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나보고. 왜냐면 나는 이제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긴 했거든요. 네네네. 왜냐면 뭐 어차피 내 의무고 네.
또 병사들 뭐 이렇게 잘 입히고 먹이고 뭐 전투화가 좀 떨어졌다 그러면은 빨리 이거 지원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고 할 네네. 때마도 네. 뭐 그다음에 러닝 팬티 뭐 네. 이런 것들 양말 뭐 그런 거 요청하면 바로바로 주고 뭐 네. 이렇게 막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종사했던 간부들이 나를 만나면 늘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어... 근데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 내가 괜찮다 이거. 네. 내가 이거 일종의 뭐 그땐 직업이란 생각은 안 했지만 네. 내가 하는 업무 이거 뭐 괜찮다. 음... 그러면서 이제 안정이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소령 달고 이제 이미 소령 달면 이제 완전히 직업 군인으로서 네네. 이제 뭐 자기 어떤 분야도 확고하게 되고 네. 또 이제 뭐 이렇게 흘러가는 길이 빤히 이제 탄탄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위기도 여러 번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은 뭐 좋은 경험이 되면서 어... 결국 이제 장군까지 따르게 됐고 네. 그러면 선생님한테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언제였을까요? 시련은 이제 육군본부에 8년을 근무를 했거든요. 네네. 8년을 육군본부라는 것은 정책 분야예요. 정책 분야요. 네, 근데 제 분야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먹고 이제 입히고 저고 뭐 기름하는 이런 분야인데 네네. 이 분야에 정책 업무를 하면서 정책이라는 게 원래 민원이 많아요. 맞죠, 맞죠. 네. 그리고 또 이 분야가 이 바깥에 뭐 업체하고 관련된 부분도 많고 예산이 또 많이 걸려 있다 보니까 민감해요. 네네. 그런 분야에서 일부 이제 민원도 겪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장군 진급을 놓고 네네. 이제 선후배하고 경합이 돼요. 아, 경쟁. 경합이 네.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제 책임 문제인데 국방부 문제냐 방위사업청 문제냐 육군본부 그 소요 구매 문제냐 이런 분야가 있었는데 네네. 그 감사원 조사를 받았어요. 아. 감사원 감사. 네네. 감사원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 최고의 이제 감사기관이죠. 네네네. 감사기관인데 그래서 그 정책의 육군본부의 책임이 누구냐. 네. 그때 물자처장을 제가 했는데 네네. 그래서 육군본부의 이 분야의 총책임자인 물자처장이 책임이다. 감사 처분을 해라.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해라라고 네네. 육군 참모총장에게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런데 총장님 그래서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해서 네네. 제가 책임질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네네. 또 이제 이 분야를 지원하는 그 감찰 부스가 있어요. 감찰 부스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무부대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혐의 처리되는데 1년 3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엄청 오래 걸렸네요. 엄청 오래. 그 사이에 내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네. 이거 내가 참 왜 이게 크게 보면 군인이 돼가지고 이런 고생을 겪나. 그럼 그때가 좀 가장 포기하고 싶으셨을 때인가요? 포기하고 싶다기보다는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 될 거는 같은데 힘이 들었다. 힘이 마음적으로. 들었다. 마음속에 네네네. 힘이 들었다. 그럼 그렇게 좀 힘들 때 정부 선생님이 스스로한테 좀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제 글쎄요. 그때는 좀 초기 한 3, 4개월은 되게 암울했어요. 이게 막 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네. 뭐 또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네. 야 이거 뭐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음... 속에서 중간에 가끔 이제 전화를 해서 그 감사원 실무자분한테 어떻게 돼 갑니까 이거 묻고 하니까 네네. 한번 기다려 보시죠. 뭐 이 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정은 우리가 쉽게 했지만은 이 또 번복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네. 절차도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은 네. 뭐 처음처럼은 그렇게 뭐 처음처럼 처벌을 받으면 불명예 전역을 하거나 연금도 못 받게 되거나 네. 이 뭐 소위로 강등까지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그 법무참모한테 조언을 받아봐도. 네네네. 그러니까 막 처음에 더 황당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잘 될 것이라는 중간에 한 4, 5개월 뒤에는 그런 확신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넘어갔죠.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럼 정부 선생님은 어릴 적에 네. 꿈이 혹시 어떤 것이었나요? 꿈.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릴 때 꿈이 없었다 그러면 좀 웃기는 이야기죠. 저도 네. 없어서. 난 그냥 어릴 때 네. 그런저런 생각 없이 그냥 막 자랐어요. 꿈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네네. 그냥 뭐 시골에서 막 뛰어놀면서 살다 보니까 네네.
그 뭐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없었고 어, 그랬기 때문에 꿈이 없었다. 난 꾸미고 싶지 않거든. 지금 뭐 그거 내 꿈이 있었다라고 할 수 네네네네. 있는 나이도 됐고 한데 네네. 사실 그때는 정말 그런 꿈은 없었어요. 아, 그런데 네네. 그런데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네네. 초등학교 때 아주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뭔가 하면 소죽을 삶는데 그걸 끓이고 장작 막 넣고 있는데 갑자기 삽작끓여 그 당시 네. 삽작끓여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셨어. 오, 그때 선생님의 그 위상이라고 하는군요. 네. 지금하고는 상상이 안 돼요. 지금 하면 대통령보다 더 위험 있고, 아, 정말요? 예, 뭐 부모님들도 선생님 없다 그러면 뭐 버선발로 뭐 나와가지고 버선발이 아니라 막 나와서 아 선생님이 어떻게 그때는 최고의 어떤 네네네. 권위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옛날 뭐 조선시대 때 수장님하고 어, 비슷할 정도로. 네네네.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오촌 당숙님이 계시더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야 부수야 너 담임 선생님 내 불알 친구다 그러면서 근데 뭐 그때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네. 어머님이 부산하게 뭐 좀 이렇게 뭘 물을 내오셨는지 어쩐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담임 선생님이 시간 안 되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야 정부수 일어나 몇 페이지 읽어봐. 그 다음에 아, 수업 끝나면 정부수 남아. 이거 정리하는데 우리 그 공부 잘하는 애 그룹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5명. 네. 그거 끼워서 음, 계속 남아서 뭐 뒷정리하라고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음. 본의 아니게 음. 공부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어, 그 당시에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네네.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호롱불 켜놓고 그냥 예습 복습을 이렇게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 왜냐면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씌워서 질문하니까 야 그럼 이거 환경을 좀 심어 주신 거네요. 주신 선생님이. 거죠. 그게 예. 최고 큰 은혜죠.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좋은 멘토를 초등학교 때 만나신 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렇죠. 그러면 좀 사회생활에서 만나신 좀 정신적인 멘토가 있으실까요? 그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표가 될 어떤 스승이 될 그런 분을 네. 만나서 뭐 이렇게 교류는 안 하고 네. 만약 그런 차원이라면 네. 저는 이제 책 같은 거를 읽고 네네. 자기 개발에 대한 그가 유난히 뭐라 그럴까 저는 그 분야가 관심이 많았어요. 어, 그래서 지금도 그때 기록이 있는데 중2 때 대위 때 썼던 그 자기 화근이죠 화근. 아, 네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뭐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네네. 그 썼던 그 기록들이 있는데 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개발서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관심 많거든요. 그래. 자기 학원. 네. 자기 화근. 네네네. 그 분야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네. 그리고 매일 뭔가를 이렇게 썼어요 제가. 어. 기록을 계속 했어요. 특히 자기 화근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썼고 뭐 화근도 하고 지금도 그 절차를 매일 하거든요. 아, 정말요? 지금도 매일 혹시 하고 시크릿이라는 책 아시나요? 알죠. 잘 알죠. 정말요? 잘 알죠. 지금도 잘 알죠. 잘 알고 지금도 그 론다본의 뭐 어떤 그 감사 일기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네. 요즘 유튜브에 왜 책 읽어주는 분야 네. 유튜브가 많잖아요. 네네네네. 엄청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 제가 이제 녹음을 해놓고 네네. 자기 전에도 듣고 틈틈이 듣고 어.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필이 꽂혀 있는 부분이 네네. 감사라는 부분이에요. 감사요. 감사. 감사를 하지 않고는 자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노력을 해서 자꾸 찾아야지 네. 그냥 조금 무심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요즘 하루에 한 많이 들어요 제가. 감사에 관련되는 건 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좀 갑작스러운 불안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갑작스러운 불안해. 네. 저는 되게 갑작스럽게 불안하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평정을 유지하려고 좀 이렇게 눈을 감고 명상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만의 좀 뭔가 뭐 갑작스럽게 대응한다기보다는 뭔가 좀 어떤 상황에서 불안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좀 릴렉스를 시키, 가라앉히는다? 예. 특별히 그런 게 없다라고 이제 일단 이야기를 하고 그럼 왜 없느냐 네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가 아주 굉장히 루틴한 사람이에요. 어. 예를 들면 발끝 부딪히기를 제가 지금 한 13년부터인가?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네네. 했으니까 네네. 10년 이상을
매일 그 루틴한 나만의 절차를 어. 거쳐서 하는데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명상도 하고 네. 그 명상 속에 이제 금강경 혹시 아시죠? 불경, 잘 모르겠습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 네네. 뭐 천수경 이런 것들이 불교에 많이 있는데 아. 금강경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마음 다스리는 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강경을 제 식으로 좀 편집을 해서 한글로 이걸 어. 매일 이제 제가 그 외웁니다. 아침마다 와. 외우고 그다음에 발끝 부딪히기 하고 뭐 그다음에 아침에 또 뭐 아령도 하고 네네. 그다음 뭐 저만의 그 절차가 쭉 루틴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루틴이 있으시구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 거의 하루도 안 빠지죠. 뭐 여행을 가거나 뭐 무슨 이렇게 강의하러 지방에 가서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좀 여건이 안 좋을 때도 네.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하고 어. 넘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좀 그다음에 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으면 네네. 그걸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는 와.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왜 그런 뭐 좌절이나 그다음에 분노나 이런 게 안 생기느냐 그러면 네. 매일같이 명상을 하고 매일같이 내 마음을 네.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쌓아오시는 거군요. 네, 쌓아오다 보니까 누가 푹 찔러도 네. 잘 안 들어가는 거지. 나만의 어떤 줄기가 확고하게 네네네네. 갖추고 견고하게 아주 딱 위치가 돼 있지 않나. 네. 아, 근데 네. 나이가 들면은 뭔가 그런 열정도 저는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그렇게 계속 하시는 게 저는 정말 뭔가 존경스럽네요. 정말로. 그 부분은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어. 뭔가 하면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우리가 구중물 바게스에 네네. 구중물이 있다고 할 때 네네. 그 구중물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맑게 하려면요? 확 엎어버리고 물 부으면 좋지만 네네. 우리 뇌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방법이 뭔가 하면 밤새 네. 그 수도 물줄기를 딱 틀어 놓는 거야. 어. 그러면 그게 아무리 큰 항아리 갖고 큰 그 바게스도 새물을 틀어 놓으면 그게 한 몇 시간이면 맑아져. 어. 그러니까 우리 뇌도 네네. 막 무기력감에 빠지고 자기만의 어떤 고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잖아요. 사람이 네네. 맞죠, 살아가면서 맞죠. 그냥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고 그냥 뭐 변하기 싫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는 내가 옳지 않다 또 쇠물을 자꾸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쇠물을 받는 게 어떤 방법이 제일 좋으냐? 뭐 세상에 유튜브나 이런 뭐 책이나 여러 가지 조언이 있지만은 네네. 가장 좋은 게 뭐 결론은 책 읽고 글쓰기다. 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습관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정부수 선생님을 좀 이렇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습관 한 두 가지만 뽑아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여튼 나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동의를 합니다. 뭔가 하면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막 추구하고 늘 노력하는 게 내가 감사 진동체가 되고자 하고 노력을 ING를 하고 있어요. 계속. 감사 진동체가 돼요. 네네. 감사거리를 매번 찾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네. 네. 그래서 뭐 거의 매일 감사거리를 계속 써요. 어. 하루에 한 100개 정도 가까이 쓰려고 노력을 해요. 네네네. 써요. 그러면 쓰다 보면 기분이 아주 정말 업돼요. 명료해지나요? 네. 굉장히 나는 정말 너무나 주변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녹화를 해서 유튜브를 보면 계속 네네. 선전이 나오고 불편하잖아요. 아, 근데 네네네. 또 이렇게 제가 혼자 걷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가면 예를 네. 들면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건강에 관련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론다분의 시크릿 데일리 네네. 이 이야기가 있는데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 이제 1시간 17분인데 네네. 한 7분 정도로 계속 반복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속속들이 제가 그냥 피 속에 그냥 이렇게 녹이고 싶어서 네. 하루에 한 10번 이상 들으려고 이렇게 틈틈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의식을 그냥 뭐라 그럴까 자유분방하게 잘 냅두지 않고 네. 내가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죠. 감사 진동체를 내가 만든다 예를 들면 네네. 불평하지 않도록 계속 나를 네. 독려하고 샘물을 계속 받는다는 그런 기분으로 하루에 매일 어쨌든 간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나도 인간인지라 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또 네네네. 노력은 계속해요. 그러면 가장 아끼시는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냥 선생님한테 그냥 가볍게. 아니, 나는 정말
그 행운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네. 우리 가족이 요리도 잘하고 아, 정말요? 잘한다기보다 잘하지. 잘하는데 왜 잘하느냐? 네.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화초 가꾸기도 굉장히 잘해요. 정말요? 유튜브에 뭐 화초 뭐 엄청 공부하고 집에 한 화초가 한 100개 정도 있는데 화분이 엄청 많으시네요. 밀림인데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가족한테 뭐 네. 정말 사랑하고 네. 당신을 만나서 행운이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고 네네. 딸 아들이 있는데 네네. 딸은 지금 그 소설가예요. 네, 소설가인데 네. 아직까지 뭐 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네네. 열심히 뭐 계속 하다 보면 네. 또 좋은 맞죠, 맞죠.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네네.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아들도 뭐 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네.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다 보면 네네. 나중에 뭐 또 자리를 잡지 않겠나. 네네. 그래서 아들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또 네네. 이제 오늘 예를 들면 저를 찾아와준 우리 고 대표님도 감사하고 아닙니다. 제 주변에 뭐 여러 이제 관계들이 있는데 네네. 같이 소속해 있는 모든 분들한테 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를 정말 중요시 여기시네요.